책에서 네. 그 세 번째 파트에서 2022년 주목할 탑 8, 8 성장 산업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너무 이게 진짜 너무 세부적으로 네네네.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혹시 이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탑 1은 저는 자율주행입니다. 네. 사실 작년 연초에 내가 뭐 작년 연초에도 부자의 공신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형 유튜버나 또는 어떤 뭐 방송 이런 데 이제 많이 가면은 질문을 받잖아요.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뭡니까?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저는 그때 어디 나가던 1순위는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상반기까지는 뭐 삼성, SDI, LG와 류의 종목들이 상반기에는 좀 오르다가 하반기부터는 에코프로 BM, 뭐 첨보, NLP 올랐고 에코프로 BM 최근에 악재가 나와서 굉장히 급락을 했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지금 연초에 올해 가장 주목할 업종 하나만 말해봐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이에요. 그 이유는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 사실 테슬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K 배터리 또는 그 K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3사 말고도 뭐 2차 전지 소부장해서 굉장히 많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생겨난 것처럼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빅테크들, 애플, 구글, 심지어는 인텔의 모비라이는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메타버스가 여름, 가을에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작년에 거의 뭐 10배 아니면 5배 이렇게 오른 애들이 다 그쪽에서 덱스터, 위치옥 스튜디오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에서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계기가 몇 개 있어요. 연초부터 메타버스라는 그 기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책을 쓴 저자지만 책을 많이 보죠. 다른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을. 근데 작년에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 책들이 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작년 한 기억에 5, 6월 정도인데 5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어요. 미국에서죠,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상장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들의 그 주간 순매수 상에 테슬라를 제치고 로블록스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메타버스의 시대가 얼마나 기대감이 컸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굉장히 터졌던 게 페이스북이 메타로 기업을 바꾼 거죠.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뀐 거예요. 자율주행. 바뀐 거예요, 진짜로. 아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름이 그것도 무슨 코딱지만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회사 이름을 바뀌었어요. 장난처럼. 뭐 초등학생 장난도 아니고 메타버스의 시대니까 우리는 메타로 할 거야 이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초등학생 장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메타의 경영진들이 바보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타로 바꿨대.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글카, 애플카, 아마존카, 인텔카 이 회사들이 바보입니까? 갑자기 차를 왜 만들어요? 아니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가솔린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테슬라가 가솔린 차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현대한테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도 아직도 독일이나 일본 차보다 시가총액이 낮은데 테슬라가 가솔린 차 만들어서 뭐 어쩔 건데. 미국의 포드나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기지. 근데 왜 테슬라라는 기업이 생겼으면 왜 성장했을까요? 가솔린 차가 아닌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꿈과 계획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애플
인텔, 구글, 걔네가 차를 왜 만들어요? 애플이 폰 만드는 회사가 차를 왜 만들고, 인텔이 왜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 차를 왜 만들어요? 가솔린 차가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이 주행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차기 때문에, 새로운 차. 새로운 제품. 시작점은 다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 먼저 선점하냐는 얘기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먼저 선점한 것처럼 지금 자율주행은 벤츠가 가장 먼저 선점할 거야, 현대가 가장 먼저 선점할 거야 라는 게 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애플이 세계 1위거든요. 세계 시총 1위가 애플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애플이 뭐 만들어요? 아이폰 만들지 뭐 차 만드나? 근데 아이폰이 한 대에 얼마야? 키케가 뭐 150만 원 하나요? 차가 한 대에 15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5천만 원, 1억, 2억이에요. 그 큰 시장에서 대체되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가솔린 대신 전기차가 대체됐듯이 수동 주행에 자율주행이 대체될 거란 말이죠. 그 큰 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게 실현되니? 100% 실현됩니다. 실현 안 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실현 안 될 거를 그 모든 기업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실현 무조건 되죠. 그럼 언제 될 거니 문제죠. 그건 저도 모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측을 할 뿐이에요. 성장은 100% 되는데 언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 모르죠. 하지만 쇠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성장 산업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자율주행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성장은 확실해요. 근데 거기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인텔이 모비라이라는 자회사를 상장시켜요. 그리고 애플카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은 아직은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반자율이죠. 근데 반자율 시장이라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더욱더 다른 나라 주식 투자자보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K배터리 3사가 있죠. 삼성 SDI, 또 이제 곧 내일 상장될 말만했던 LG에너지 솔루션, 거기에 SK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차에 꼭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3사와 거기에 납품을 하는 굉장히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괜히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작년 뭐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뭐 애플카랑 뭐가 우리 거 만들어줄 거니 이런 재료 막 부인 공식까지 낼 정도로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뭐 껍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3사, 거기에 그럼 자율주행이 기술은 결국은 전장 산업이 원조격이겠죠. 전장 산업이 발전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장 산업은 뭐겠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그룹이 기업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AI 기업들이 필요하죠. 미국의 구글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LG전자가 탑10은 아니지만 탑 20 안이라고 치면 탑 20 안에 삼성전자, LG전자 전장 부품 사업, 카카오, 네이버, AI, K배터리 세 종목,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다 있네요. 자율주행과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또는 우리나라의 시총 높은 그룹들,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있고, 아까 삼성그룹이죠. 삼성전자 있고 삼성 SDI 있잖아요. 그 다음 그룹이 SK잖아요. SK이노베이션 있죠. 그 다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총 큰 그룹들 또는 개별 종목으로도 거의 탑 20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미래의 차, 미래의 모빌리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자율주행을 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기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의 기반을 2020년, 21년 이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볼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으로 맞습니다. 또 한 번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앞설 수 있는 회사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일단 모델 자체가 뭐 우리가 모니터라 그러나요? 이거 자체가 엄청 크고 테슬라를 타신 오너분들은 뭐 이게 자동차야 뭐 전자제품이야 이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 자율주행차가 전기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완성차, 전기차, 전장사업 모두 다 하는 굴지 기업들이 있으니까 미국만큼 빠르진 않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독일 차만큼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냈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판매 대수가 높진 않더라도 현대차가 지금 또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큼의 자율주행의 성과가 빨리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돈 냄새에 잘 맞고 성장 산업을 잘 캐치하는 그룹들이 자율주행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네. 최무사님 혹시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언급 가능하실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메타버스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작년에 한번 시세를 크게 냈으니까 네. 저는 로봇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로봇도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는 이쪽과 비슷해요. 로봇도 자율주행과 비슷해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던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들, 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던 세대인데 거기에 나왔던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우주항공도 간단히 그냥 우주항공을 관심 깊게 본다라고만 말씀드릴 건데 우주항공도 같은 설명의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미국인들은 사실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고 큰 세대들이 지금 40, 50대거든요. 스타워즈 제일 먼저 나왔던 스타워즈가 1977년이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코 찔찔 흘리는 7살, 8살 때 스타워즈를 보면서 큰 거죠. 지금은 50대. 일론 머스크가 딱 올해 한국 나이로 51, 2 됐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경영자들, 오너들, CEO들이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보면서 큰 거죠.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초기에 제 꿈은 지금 기업을 상장시키고 싶어 2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 부자가 된 그들, 아마존의 오너, 테슬라의 오너, 이들의 꿈이 우주로 가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지금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간항공 시대가 열렸고 실제 앞다퉈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거의 유럽의 대항해 시대랑 흡사하다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유럽에서 최초의 스페인, 포르투갈, 나아가서 영국, 네덜란드까지 처음에는 인도의 향신료 같은 것 때문에 바다로 진출했던 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국주의가 시작을 거기서 된 거고 또 경제적으로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는 우주로 가는 것도 그들의 꿈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투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한마디로 꿈인 거거든요. 꿈이 현실로 되는 거. 거기서 텐베거를 넘어서는 100배짜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로봇의 꿈도 만만치가 않죠. 어렸을 때 로봇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컸는데 경찰이야 로봇이. 근데 그건 정말 영화에만 있는 얘기였잖아요. 요 강남역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커피 전문점에 원래는 요즘 웬만한 그 프랜차이즈 이런
뭐 햄버거집이나 커피 전문점에 캐셔가 없는 데도 있긴 하죠. 이게 카드로 쭉 해서 틱틱틱틱 하면 그럼 뭐 그렇게 주문을 할 수 있죠. 키오스크 같은 거. 근데 심지어 커피 전문점에 주문을 그렇게 하고 커피를 로봇팔이 하더라고요. 로봇팔에 커피를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서 커피컵을 탁탁 주문 받아가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을. 그럼 그 테이크아웃 점포에는 사람이 한 명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미 시작된 거죠. 이미 시작됐죠. 그러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니? 높죠. 왜? 로봇이 필요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에 사실은 산업용 로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다 쓰임이 있고 산업용 로봇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3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건지 미리 삼성에서는 예상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우리나라 시총 3위짜리를 만들어서 상장시킨 거죠. K배터리는 어떻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룹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아까 자율주행은 사실은 뭐 삼성에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좀 아직 들어본 적 없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대기업들이 선포를 한 공통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LG 같은 경우에 구광목 이 젊은 피의 회장인 분이 LG전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회장이 되고 나서 LG전자에 뭘 없앴죠? 모바일 사업을 없앴어요. 야, 뭐 폰도 못 만드는데 만들어. 뭐 이런 개념이죠. 못 만드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대신 뭐라고 청사진을 말했냐면 우리는 전장 부품 사업과 로봇 사업에 치중할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 전장 부품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산업을 로봇 산업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얼마나 LG전자가 로봇과 가깝겠어요. 전자제품, 우리 로봇 청소기 다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어떻게 보면 전신이죠.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LG전자. 심지어는 로보티즈나 뭐 이런 자회사를 또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 인수를 한 거죠, 지분 인수를. 그래서 LG전자는 또는 LG그룹은 이미 로봇에 나는 관심이 있어라고 애정 표현을 했고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이 현대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맞아요. 인수를 해버렸네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발 로봇 뭐 이런 거 치면 다 나와요. 그게 원래 미국의 기업이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근데 이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그 지분을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죠. 왜 했겠어요?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분 인수를 수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이유는 로봇 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올해 1월달 CES 관련 기사들을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현대차, LG전자가 미국에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그룹들이 우린 로봇에 관심이 있어 라고 이미 말했고 마지막으로 말한 그룹이 있죠. 올해 들어서 연초에 삼성전자가 말을 했죠.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앞으로 로봇에 관심 가질 거야.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이 모두 다 우리 로봇에 관심 있어. 그러면 관심 있으면 당연히 그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모두 다 하니까 가까워졌어라고 말을 한다면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의 그룹주들이 우리나라의 그룹사들이 우리 로봇 할 거야 라고 이미 말하고 있고 실제 뭐 외국의 기업을 M&A 하거나 국내의 기업을 M&A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성장산업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위 그 돈 냄새를 잘 맞는 우리나라 제일 잘 맞는 그룹들이 그 아까 예를 들으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0년대 중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총 3위가 됐듯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런데 그런 또 성장을 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네. 이 책에 지금 2개를 언급해 주셨는데 6개가 더 나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꼭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1번, 2번으로 짚어주셨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